자, 박 대통령이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어제는 아주 더 조용했는데요. 지금 남은 거는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태까지 검찰은 정권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매우 가까웠고,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임명권자를 검찰총장이 이렇게 신병을 구속을 해서 구치소에 보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어찌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영장이 청구됐다고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을 이제는 발부를 해야 끝이 나겠죠. 근데 법원의 성격으로 보면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떤 형태로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말 속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하더라도 특수성이나 이 영장 청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가 엇갈리고 있죠. 자, 그런데 검찰은 계속 영장을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방안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상황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을 빼고는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거론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수사가 끝나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공모자로서 최순실이 구속되어 있고요. 뇌물 공여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혐의로 받고 있는 문행포 전 복지부 장관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긴춘 실장,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에게 지목된 뇌물, 직권남용, 강요, 그 다음에 기밀 유출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공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속자들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점에 있는, 한마디로 이 지휘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SK나 롯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결과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사실상 거래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언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순실 게이트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혐의만 놓고 판단하면 구속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박 대통령 본인의 해명을 들은 것이 21일 소환 때 처음이고 내용을 분석 중인 만큼 결과를 갖다 함부로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유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어쨌든 수사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꼭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냐면, 문 후보 측은 박 대통령의 구속이 안 되어서 국민적인 분노가 곳곳에 난무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박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장 청구가 그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또 특정인을 굉장히 유리한 대선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법정에서 정언이나 또 이런 어떤 행태로 나와서 마주보게 되었을 때 그런 이 처벌 과정에서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의 이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검찰이 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시류를 잘 읽고 냄새를 잘 맡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권력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이 냄새를 벌써 맡았을 거고, 홍준표 지사가 한 말, 검찰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구속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저는 100% 지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검찰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100%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영장을 100% 청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구속영장 청구를 확신하느냐? 첫 번째는 사안의 중도성이다. 자, 지금까지 나온 공범들의 혐의만으로도 수십 년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범법행위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청구를 안 하고 이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겠느냐. 두 번째는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편성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 공여자가 구속됐는데 공여자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될 수뢰자가 어떻게 불구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 대통령이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자, 보통 구속을 할 때는 범죄를 끝까지 부인할 때는 긴급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이럽니다. 자, 그리고 뭐 그간에 수사에 잘 응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이 되겠죠. 네 번째는 증거인멸인데 박 대통령이 이 증거인멸을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결국은 지금 박 대통령이 밖에 있으면서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최순실 등과 직간접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속을 해서 격리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그 지금 이 기소되어 있는 이영선을 또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윤전추를 박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에 드나들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법에 대한 인식이 좀 희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꺾기가 어려울 거다 이러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팀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쪽으로 내버려두는 상황으로 가지, 현재 수사팀이 지금 의견으로 보면 영장을 청구한다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적극적인데,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자원까지 했다는데 그런 어떤 수사팀에서 한 내용을 총장이 만약에 거부했을 때 그것이 검찰이 내부가 무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고, 지금 국민 여론이 70% 정도가 구속해야 된다. 탄핵보다는 낮아졌지만 구속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일곱 번째는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과 구속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결국 구속을 하면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보수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구속하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불구속에 대한 촛불이 다시 일어나면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환경도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뭐 보수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구속하지 말아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구속했을 때 반대가 많겠느냐, 구속하지 않았을 때 반대가 많겠느냐, 또 어느 쪽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보면 구속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적다라고 판단하고 안전한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구속했을 때는 검찰 안에서도 적어도 내부 트러블은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구속하지 않았을 때는 검찰 내부도 시끄러워질 수 있고 검찰이 문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우리는 법원에 맡긴다고 해서 일상의 부담을 드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그 다음 법원이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내일쯤이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화요일 정도까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시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갖고 또 괜히 저한테 시비 걸지 말길 바랍니다. 자, 박 대통령이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어제는 아주 더 조용했는데요. 지금 남은 거는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태까지 검찰은 정권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매우 가까웠고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를 검찰총장이 이렇게 신병을 구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하더라도 특수성이나 이 영장 청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가 엇갈리고 있죠. 자, 그런데 검찰은 계속 영장을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방안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상황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을 빼고는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거론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수사가 끝나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공모자로서 최순실이 구속되어 있고요. 뇌물 공여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구치소에 보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어찌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영장이 청구됐다고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을 이제는 발부를 해야 끝이 나겠죠. 근데 법원의 성격으로 보면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떤 형태로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말 속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언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순실 게이트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혐의만 놓고 판단하면 구속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박 대통령 본인의 해명을 들은 것이 21일 소환 때 처음이고 내용을 분석 중인 만큼 결과를 갖다 함부로 당연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유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어쨌든 수사에 이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혐의로 받고 있는 문행포 전 복지부 장관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긴춘 실장,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박 대통령에게 지목된 뇌물, 직권남용, 강요, 그 다음에 기밀 유출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공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속자들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점에 있는, 한마디로 이 지휘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SK나 롯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결과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사실상 거래한 거다,